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를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홍성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컨퍼런스는 민관협력으로 성장하는 행복공동체 충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필영 도행정부지사와 시군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9명이 행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는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유공자 포창, 랜선 토크, 특강, 우수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에서는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도내 복지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충남 2030 문화비전 행복인 문화포럼을 열고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충남 문화정책 발굴, 추진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충남 2030 문화비전 공론화 및 문화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김영현 국가균형위원회 문화전문위원은 접근이 편리한 문화 인프라 구축을, 이한호 주스컴퍼니 대표는 지역 젊은 예술인이 정착하는 청년 예술인 육성 정책을, 그리고 안태우 예술경영지원센터 웹진 예술경영 편집장은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 다양성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포럼 등 논의의 장을 더욱 활성화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방안을 찾고 시군 및 민간단체, 전문가와 함께 소통 교류를 지속하며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외부인사 접견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한 회장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나눔 디딤 씨앗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아동 양육시설 등의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 수급가구 아동 등이 후원자나 보호자의 도움으로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월 5만 원 내에서 매칭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로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를 진출할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용 등 자립 초기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2018년 11월 충남도와 협약을 맺고 도내 취약계층 아동 150명에게 디딤 씨앗 장학금으로 2019년 4월부터 2년 동안 7,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이번 전달식은 디딤 씨앗 장학금 지원 대상자 변경 등에 따라 이후 3년 동안 1억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시가 월평동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을 매입하여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합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국마사회와 건물 매입에 관한 협약을 카이스트와는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운영 등 마사회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사회 대전지사 건물은 지난 3월 말 영업 종료 후 장기 공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됐습니다. 이에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기업 육성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국마사회, 카이스트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창업기업 모집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대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2021년 추석 명절 취약계층 지원금 1억 5천만 원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신규 사업비 지원금 7억 9,700만 원 등 총 9억 4,700만 원을 지난 24일 대전시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대전 모금회 지원금으로 대전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추석 명절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쪽방거주민과 이주 외국인 등이 이용하는 2개의 사회복지기관에는 명절 행사비와 무료 급식, 공동 차례상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비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사업, 탈시설 생활인 자립 지원 사업, 노숙인 통합 지원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충남 서천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발생하며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모습입니다. 밀집된 환경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이 연쇄 감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천구는 어제부터 외국인 근로자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불법 체류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발생한 날은 지난 21일. 첫 확진자는 동료 6명과 함께 집단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염 불씨는 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올해 서천군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총 43명, 그중 오늘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4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이 같은 연쇄 감염과 격리로 인해 수확철을 앞둔 농가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방역 차원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또 감염 경로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격리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격리를 시킴으로 인해서 일손 부족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농번기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와 인건비가 높아지면서 농가에서 일일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일을 하는 외국인들은 내국인들처럼 방역과 건강관리가 가능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소재 파악이 어려워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이동이 많아지다 보면 코로나의 감염 경로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노출이 되게 되면은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또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서천구는 이 같은 불법 체류자의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 임시 외국인 번호를 부여해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임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현재 여권을 갖고 지참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은 임시 번호를 부여하신 후에 일반 내국인과 동등하게 예약할 수 있는. 하지만 백신 접종 안내가 고용주들 위주로 실시되는 데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불법 체류자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해 외국인 근로자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는 인근 전북 군산시와 같이 서천군도 발빠른 대응을 펼쳤다면 관내 확산세가 보다 잠잠하지 않았겠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최근 충남 서천군의 귀농귀촌인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보 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중견 농업인들의 농업 지식을 초보 농업인에게 전수하며 안정적인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기술 지원단을 위촉했습니다. 이 소식을 유일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선도농업인 현장기술지원단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식에는 서천군의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 축산, 작물, 원예 등 5개 장목별 선도농업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위촉된 선도농업인은 초보 귀농인의 멘토가 되어 2년 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험농업 재능 기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 내 역량 있는 농업인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활용 가치가 높은 경험농업을 초보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오늘 현장 기술 지원단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선도농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초보 농업인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역량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멘토분들도 역량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나 아니면 멘토 교육 이런 교육기회 제공해 드리고요. 노박래 서천군수는 특별한 보상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선도농업인들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꺼이 이 덕장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 발짝 한 발짝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기술지원단에 위촉된 한산면의 이문복 씨는 현장 기술지원단에 추천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며
농사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고 도시민들의 안정을 위한 귀농, 귀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천군에는 2,600명이 넘는 귀농인들이 유입됐습니다. 작년에 유입된 귀농귀촌인은 총 438세대, 621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1분기에만 177세대, 260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전담기구 설치는 물론 귀농 단계별 교육과 상담 지원, 도시민 농촌 유지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펼쳐왔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을 지원하며 예비 귀농인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사업 발굴에 열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초보 농업인들을 위한 실습 농장을 조성하며 플랫폼과 인력풀을 가동해 지속 가능한 농촌 교육 마련에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선진 농업인분들 중에서 실습 농장이 가능한 분들은 경영 실습 농장으로 별도로 실습 농장을 만들어서 초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SBN 뉴스 유일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문해의 전당 대강당에서 2021 청렴 라이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렴 라이브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이날 교육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와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 공연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문희의 전당 대강당에서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021 청렴 라이브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청렴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 순서는 청렴연수원 강사가 진행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청렴과 관련된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함께 이뤄져 현장에 참여한 교육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청렴연수원은 청렴이라는 주제를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 등의 문화 콘텐츠와 접목해 교육의 본질을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장은 청렴 라이브는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가볍게 접근함으로써 청렴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인식하도록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렴 라이브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공연 형식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접합된 공연 형식의 교육입니다. 국민한테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학균 서천군 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최고 덕목인 청렴을 실천해 올바른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청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렴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앞으로 꼭 실천을 해서 우리 공직 문화가 아주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라이브 교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해 시행됐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은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천군의회, 서천교육지원청,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재단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해 조직 전반의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각종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병해충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돌발 병해충 발생이 급증해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 돌발해충 방재단과 예찰방재단은 지역 내 공원, 가로수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긴급 방제를 완료했으며 생활권과 가까운 임야, 산림공원, 녹지공간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흰불나방,
선녀벌레 등 병해충 방제와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군은 인근 농가에 평판 트램 12,000매와 약재를 배부하여 적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은 서천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무료 대관 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3층에 마련된 스튜디오에는 천정조명, 촬영 스크린, 우산조명 등의 촬영 장비와 알패드 스탠드, 접이식 파티션, 미니 스튜디오 등의 부스 장비가 갖춰져 있어 블로그,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용도로 제품이나 소품 촬영을 원하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대관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평일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이용 방법은 서천군 지속가능 지역재단 홈페이지에서 대관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 서천군 별별스타 학교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지난 23일 직접 만든 게이트볼 스틱 거치대 공예품을 마을에 기부했습니다. 서천군 별별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희망하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교육센터를 거점으로 13개 읍면의 소외된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서천군 평생교육의 역점 사업입니다. 마산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은 별별학교 목공예 수업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고민하다 지난 5월 완공된 마산 물버들 게이트볼장에 스틱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거치대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한편 서천군 별별학교는 지역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150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서천 문해의 전당 대강당에서 가족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천 문해의 전당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공연은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우수 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어린이들의 사고력, 판단력, 관찰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베스트셀러 책을 극화한 뮤지컬로서 땅속에 사는 두더지가 어느 날 땅 위로 고개를 내밀다가 똥세례를 받고 범인을 찾아 헤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선착순 200명만 대면 관람을 허용했고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서천군 공식 유튜브 요즘 서천에서 생중계를 진행했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여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게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천군 시니어클럽, 서천군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시니어 전문 인력을 구성하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가치 창출 사업을 10월까지 진행합니다. 시설 분야 시니어는 관람 시간 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위험 요인들을 위험성 평가를 통해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보건지소는 생명존중 문화확산 및 자살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요포마을회관에서 생명사랑 행복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서면보건지소는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전수조사, 냅킨아트를 이용한 정서 함양 프로그램, 컬러링북 색연필로 색칠하기 등의 우울감 해소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우울감 점수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고 참여자의 100%가 만족한다는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서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어린이 식생활 행동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뮤지컬 2년극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번 2년극은 식사 전 손 씻기, 편식 예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5일간 링크를 통해 지역 내 모든 어린이급 식소의 어린이들이 무제한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원선임 센터장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린이들의 식생활 행동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